자, 이 아이가 이제 쓸 수 있는 전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티오가 남는지 확인해봐라. 남는데요. 자,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 학교장 추천 전형 티오가 남으면 저 이거 쓰면 안 될까요? 선생님 못 쓰겠어요. 너 내신이 지금 4.8이야. 자, 그럼 어떻게 쓸 거야? 합격 못해. 4.8로 합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다양한 주제로 현존한 20TV에서 찾아뵙고 있는 김학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학교장 추천 전형? 아유, 뭐 상위권 학생들한테, 상위권 친구들한테, 내신 좋은 친구들한테만 추천을 해주는 전형인 거니까 역시 나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충원율이 되게 높아요. 추가 합격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보통 내신 좋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중복 합격이 되기 때문에 충원율이 되게 높다. 그리고요, 내년 2022학년도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전형을 정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고3 학생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여튼간에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우리 내신 좋은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기회를 주냐면요, 예를 들면 A4 용지 같은 거에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 대학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이 대학 리스트들 중에서 너희들이 관심이 있는 그 추천 전형 한 뭐 2개 정도 체크를 해라. 뭐 아니면 3개 체크를 해라. 그러면 그 똑같은 대학을 체크한 아이들끼리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을 심사를 해요. 그래서 정해지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가서 이제 통보를 해주죠. 자, 너는 이 추천 전형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쓸 거니 안 쓸 거니 이렇게 아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그때 가서 뭐 하지? 라고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미리 요런 대학의 추천 전형들이 있으니 만약에 나한테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요런 대학을 써야겠다. 요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가요? 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상위권 대학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자, 이건 학교당 2명 기회를 줍니다. 자, 이렇게 서울대처럼 딱 인원수로 딱 고정을 해서 고등학교에 기회를 주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요. 자,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 면접형이 올해부터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죠. 정원에 3%까지 기회를 주는. 자,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작년에 1이랑 2로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 통합이 되면서 학교 추천 전형 하나거든요. 근데 내신 60에 서류 20에 면접 2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문과는 세계합 5, 탐구는 2과목 반영, 그리고 이과는 세계합 6, 탐구는 역시 2과목 반영입니다. 자,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교과가 60%나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내년에 면접이 없어집니다. 교과 80에 그냥 서류 20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그렇게 이제 뽑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로 분류가 되는 전형이 있고 이제 학종으로 분류가 되는 전형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학생이 교과가 내신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교과의 비중이 조금 높은 대학이 더 유리하겠죠. 만약에 내신이 조금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의 비중이 조금 약한, 예를 들면 상위권 대학 중에서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경희대학교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이 되는데, 문과 2명, 이과 3명, 일체는 1명을 주거든요. 근데 선발 방식이 교과 30에 서류 70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비중이 좀 낮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중앙대랑 예를 들면 경희대를 고민한다. 근데 중앙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60에 서류 40이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 30에 서류 70이에요. 그러면 내신이 조금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앙대보다 경희대를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학교 추천 전형은 이렇게 다 티오가 정해져 있나요? 네, 티오가 정해져 있는 대학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 대학들 중에 건국대학교 KU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요,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그 고등학교에서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인 KU 학교 추천 전형은 명단만 모아서 건국대학교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무제한이에요. 또 그런 대학이 어디가 있냐면 국민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는 대학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무제한으로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이 건국대랑 국민대, 학교장 추천 전형 중에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두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은 대부분 대학에 있나요? 상위권 대학에 주로 이제 많이 몰려 있어요. 자, 뭐, 이제 인하대나 이런 쪽도 있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대학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교대나 아니면 카이스트나 이런 어떤 그 대학 빼면 그냥 일반 대학에서는 한 1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 꼭 추천을 받아야 되나요? 추천을 받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건국대랑 국민대는 추천을 받지 않고 명단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 합격자 내신이 엄청 높나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교과의 비중이 높은 그런 대학은 아무래도 합격자 평균 내신이 높겠죠. 그렇지만 교과의 비중이 조금 약한 데는 합격자 평균 내신이나 최저 내신이 되게 약한 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건국대학교도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경희대 고교연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개의 선발 방식 똑같아요. 교과 30에 서류 70. 그래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합격자 최저 내신이 5등 가까이 되는데도 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작년 말씀드린 거예요. 2020학년도. 자, 그래서 엄청 높은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충원율도 교과 전형처럼 충원율이 많이 돌기 때문에 가장 끝선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이 생각보다 낮은 경우도 많아요.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이따가 자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인하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서류 100이거든요. 이 인하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당 5명까지 추천기를 주는데 작년에 조선해양공학과가 등록자 최저 내신이 5.2등급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일단 합격자 평균은 높지만 최저 내신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나요? 일단 추천받는 게 중요하겠죠? 추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들로 쭉 먼저 기회를 주겠죠? 내신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내신, 아직 뭐 중간 다 끝났고 이제 기말이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신경 써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자,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나요? 자,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대학도 있긴 있는데 재수생, N수생까지 기회를 주는 학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르다. 그렇지만 그 재수생이나 N수생까지 기회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재학생 위주로 이제 추천 기회를 주겠죠. 만약에 작년에 내신은 너무 좋은데 너무 안타깝게 떨어진 그런 재수생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불러서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재학생 위주로 줄 거다. 일단 그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일반 학종 중 선택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랑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이 있거든요. 자, 두 개 중복 지원이 안 돼요. 자, 근데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랑 그럼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학업 우수형 두 개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게 높아요. 중복 지원은 안 되긴 하지만 내가 학교 추천 전형을 안 쓰고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을 쓴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문과는 4개합 7이고 탐구는 2과목, 이과는 4개합 8이에요. 역시 탐구는 2과목인데. 근데 이 학교 추천 전형은요, 문과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합 5고 이과는 3개합 6이에요. 하나의 과목이 여유가 있잖아요. 3개 합인 거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내신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가 60%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비중이 높은데 내가 내신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쓸 수도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올해 2점 중반 후반, 잘하면 3점 초반까지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생길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학교 추천 전형은 1, 2가 없어지고 통합이 되면서 일괄합산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1단계, 2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내신 좋은 아이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를 못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충원율도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한, 내신 조금 약한데 통과한 학생들까지 합격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올해는 한 3점 초반까지도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은요,
아까 교대나 뭐 카이스트나 이런 어떤 학교장 추천 전형 빼고요. 그냥 일반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 대학입니다. 자, 해보면 정확하게 아까 제가 10개 정도라고 말씀드린 정확하게 10개죠. 자, 지금 추천 인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대학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퍼센티지, 정원의 몇 프로 이렇게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식 보세요. 교과의 비중이 높은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교과의 비중이 60%나 돼요. 그래서 합격자 이제 평균 내신이 뭐 1.2, 1.4 한 요 안에는 돼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내신 좀 약하다. 중앙대, 경희대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내신이 좀 약하면 경희대를 받는 게 더 좋겠죠.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게 나와 있지만 서울대랑 경희대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재수생, 인수생까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건국대랑 국민대는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하대랑 국민대를 왜 빨간색으로 해놨을까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 걸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하대 국민대까지도 내가 정시로 조금 어렵다,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 납치죠. 왜냐면 면접이 없어요. 납치라는 거를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긴 하지만 난 수시에서 납치돼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는 그런 전략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입결 말씀드릴게요. 자, 경희대 고교연계, 자, 문과는 몇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2명, 그죠? 자, 입결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중국학과 한번 보세요. 12명이 모집 정원이었어요. 경쟁률 2.3대 1. 그리고 합격자 평균 등급 2.2. 자, 평균 등급은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높아요. 자, 충원율 108%. 그러니까 12명의 충원율 108%면 아마 13명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최종 실질 경쟁률 1.1대 1밖에 안 돼요. 거의 1대 1이에요. 그러면 지원한 아이들 중에 떨어진 아이들이 한 3명 정도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지원자가 몇 명이냐면 대충 계산해 보면 2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합격자가 25명이에요. 그럼 3명 떨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렇게 일단은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 경쟁률도 낮고요. 충원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최종 실질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잠깐 경희대학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주거환경학과도 똑같죠. 최종 실질 경쟁률. 자, 경쟁률이 2.8대 1이긴 하지만 충원율 150%. 그럼 6명의 150%인 거니까 9명이 추가 합격된 거죠. 총 15명이 합격한 거예요. 몇 명 지원했는데요? 6 곱하기 2.8 하면 얼마죠? 16명인데 15명이 합격한 거죠. 야, 그럼 1명 떨어진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과 보여드릴까요? 이과도 물리학과. 자, 이제 앞에 설명 안 드릴게요. 최종 실질 경쟁 1.2대 1. 자, 산업경영공학과. 산공이라고 얘기하죠. 최종 실질 경쟁 1.2대 1. 뭐, 이제 뒤쪽에 있는 공대도 뭐 1.4대 1, 1.5대 1 이런 학과들도 있긴 하지만, 자, 요렇게 충원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만 보지 마라. 최저 내신까지 보면 되게 약한데 합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인하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작년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자, 내신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물론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준비를 안 했어요, 아예. 근데 논술 준비도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수능 성적도 안 나와요. 자, 이 아이가 이제 쓸 수 있는 전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티오가 남는지 확인해봐라. 남는데요. 자,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 학교장 추천 전형 티오가 남으면 저 이거 쓰면 안 될까요? 선생님 못 쓰겠어요. 너 내신이 지금 4.8이야. 자, 그럼 어떻게 쓸 거야? 합격 못해. 자, 그래서 아이가 정중하게 여러 번 부탁을 드려서 결국에는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인기 학과라고 얘기하는 조선해양공학과를 썼어요. 4.8로 합격했습니다. 자, 등록자 최저가 얼마라고 돼 있죠? 지금 5.2등급이에요. 합격자 평균도 3.36로 되게 낮죠. 자, 요런 사례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 자, 충원율이 많이 돌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신 좋은 아이들이 추천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 이제 추가 합격돼서 최종 합격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너무 내신만 좋은 아이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인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최초 합격 못한다 하더라도 충원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자,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말씀드렸습니다. 자, 샘플로 이제 몇 개 대학만 말씀드렸지만 많아요.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도 전년도 입시 결과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합격자 최저 내신 4점대도 여러 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전략, 학교장 추천 전형은 꼭 내신 좋아야지만 합격하는 건 아니다. 평균 내신만 보지 마라. 추가 합격까지 한 최종 등록자 내신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려거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